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부장님 모시고 ETF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빅테크,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ETF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지금 반도체와 빅테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이스 ETF도 올해도 빅테크와 반도체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너무나 좀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이 AI 산업의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빅테크와 반도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작년 같은 극단적인 쏠림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와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챗 GPT 3.5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요, AI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AI를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를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꺾일 줄 모르는 엔비디아 실적 매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계시죠. 이 오픈 AI의 챗 GPT 4.5, 구글 제미나이 같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일보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또 저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20이 아니라 AI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지 또 AI가 얼마나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아주 굉장합니다. AI 산업에 대한 이 성장이 이게 정말 빠르다는 것을 그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실적이 이 AI 산업 성장의 어떤 바로미터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엔비디아 최근 실적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427%가 증가를 했어요. 약 5배가 증가를 한 거죠. 특정 산업의 태동기에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년 동안 400%가 넘게 올랐다. 2년 차부터는 사실은 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 이번 실적 발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AI를 위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엔비디아의 AI GPU를 주로 구매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이처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빅테크들을 넘어서서 어떤 국가와 산업을 불문하고 정말 모두가 이 AI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의심하는 단계는 진작에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수년간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도 AI 산업에 대한 성장의 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ETF가 시장에 없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나스닥 100 ETF를 포함해서요, 빅테크나 반도체 비중이 높은 ETF를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AI의 산업 성장의 수혜를 일부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AI가 더 이상 작은 테마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ETF만 가지고는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온전하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만큼 AI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뭐 신규 상장하게 됐습니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이걸 보면은 네. ETF 이름에 AI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앞에서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AI를 이제 주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AI 대신 이 이름을 사용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ETF 이름에는 AI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죠. 대신 익숙하신 4개 종목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총 4종목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4종목과 이 4종목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예요. 저희가 특정 종목과 특정 종목의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만든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AI 산업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해당 산업의 1위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산업 내 하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GPU 시장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챗 GPT의 오픈 AI 지분을 이제 49%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구글은 글로벌 1위 검색 엔진, 글로벌 1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등을 앞세워서 지금 플랫폼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도 챗 GPT와 손을 잡고요. 온 디바이스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모두 AI 산업 내에서 좀 각각의 분야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또 막대한 자금력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 나감으로써 현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빅테크들이 주도한 AI 산업은 더욱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을 폭넓게 다수의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등 기업 그리고 1등 기업의 성장을 수혜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ETF 이름을 보면은 액티브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예,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의 첫 번째 특징은 특정 종목 그리고 특정 종목의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지금 말씀 주신 액티브 전략이라는 거예요. ETF의 운용 전략을 얘기할 때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전략이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고요.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것을 액티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패시브와 액티브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이 액티브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AI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도 빠르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AI 생태계 내에서도 빅테크들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AI 경쟁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이 챗 GPT와 손을 잡는다라거나, 엔비디아가 지금은 SK 하이닉스 HBM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HBM을 추가로 채택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AMD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엔비디아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엄청난 성능을 지닌 AI 반도체 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애플의 밸류체인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AI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AI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이러한 이벤트들을 적절하게 운영에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액티브 전략이 ETF 운용에 보다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하는 어떤 기술주 ETF나 AI ETF들 보면 비중 조절이나 종목 교체를 빨라야 분기에 한번 진행을 하거든요. 비중 조절을 분기에 한번 하는 ETF들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ETF들은 종목 교체를 1년에 한 번 하는 ETF들도 있어요.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어떤 빠른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4종목은 이 액티브 전략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앞으로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수를 벤치마크하면서 수익을 추종하는 ETF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 산업의 아주 빠른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액티브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어떤 투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ETF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포트폴리오에 나스닥 100 ETF라든가 빅테크라든가 반도체 ETF들 중에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신규 상장하는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기술주 ETF의 대체제 성격은 아니고요. 보완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보완제다? 싶은데 네네네. 기존의 기술주 ETF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추가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AI 중에서도 온 디바이스 AI에 보다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면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이 AI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회사들에 조금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4개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느냐,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요 ETF이긴 한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하는 ETF입니다. ETF 이름에 명시되어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25%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는 집중 투자하는 종목들의 수혜를 이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 종목을 직접 사면 되지, 왜 굳이 ETF를 통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려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나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퇴직연금 계좌나 ISE 계좌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절세 효과를 누리시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여라도 AI 모멘텀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랬을 경우에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ETF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문득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은 AI는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류의 삶을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은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AI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지닌 빅테크가 최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먼 얘기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AI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들이 시장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한 게 2017년이거든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지만 그때는 이제 빵이라는 신조어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빅테크들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유기체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들어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들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혁신을 추구를 하긴 합니다만 비즈니스의 본업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어떤 빠른 변화에 발맞춰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그런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또 한 개 진화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뭐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추가가 됐고, 이제는 생성형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 윈도우나 애저가 아니라 코파일럿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정도로 이 AI 경쟁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빅테크가 이렇게 좀 진화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배결은 돈을 너무나 잘 벌어요.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분기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현금 흐름의 많은 부분들을 R&D에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R&D와 더불어서 M&A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모기업 이 알파벳 산하에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웨이모나 유튜브,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알파벳이 M&A를 통해서 취득한 회사들이거든요. M&A 근데 역시나 이 막대한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시장에 매력적인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쟁자들보다 더 비싼 돈을 주지 않으면 그 M&A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은 막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M&A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꼭 M&A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계기로 사실은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처럼 R&D와 M&A를 통해서 거듭 진화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어떤 과거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앞으로 AI 다음에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되더라도 그 기술을 선도하고 그 산업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빅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지금은 투자 포인트가 AI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ETF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ETF를 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지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김진호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